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요? 누구 마음대로라니? 내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이 집 저희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집에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야? 그리고 애초에 너네가 이 집에 올 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이나 있니? 너네 친정한테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엄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혼자 살아서 뭐 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라고?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나 아직 생생하고 철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거라.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아시는 건데요?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걱정? 너 내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네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집, 내가 애지중지 가까운 내 인생이 담긴 곳이다. 너네한테 넘겨줄 생각은 일절 없으니까 그만 썩 물러가거라.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어디까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수 있다고 믿으시는? 아니면 이제까지 충분히 주었으니 노후를 위해 자신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말고도 다양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 마음이란 게 아무리 냉정하게 해도 자식을 떠올리면 예전에 못해줬던 것들만 떠오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 자금, 사업 자금까지 평생 동안 버는 족족 자식들을 위해 씁니다.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식 턱 보려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참 허무하고 외롭게 느껴집니다. 칸도 쓸 개도 다 내주며 자식을 키웠지만 정작 자식들은 자신의 삶에 바빠 부모를 잘 돌보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있을 때는 잘하지만 부모가 가진 것이 없으면 진작 취급하듯 냉랭하게 구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혼자 독서 공방하며 키웠건만 대학 졸업 후 결혼하더니 자식들이 엄마 알기를 마당에 똥개 취급한다. 이야기하며 서러움 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이씨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할머니는 문만 열어주고는 이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아들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웬일이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보러 왔죠. 아들은 머스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난 바쁘니 쉬었다 가거라. 할머니는 짧게 대답한 후 자식과 손주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서운함이 느껴지는 할머니와 자식 사이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씨 할머니는 어릴 적 10살도 채 되기 전에 어머니를 지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가족은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하여 함께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가족들과 논 농사와 콩 농사 지으며 생계를 꾸리던 할머니는 19살이 되던 해 띠동갑 연상의 군인이었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초반에 남편은 너무 다정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할머니는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며 남편이 해외로 파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무사히 돌아와 할머니와 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정했던 남편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변해갔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습니다. 사람이 전쟁이나 고문, 자연재해 사고와 같은 큰 사건을 겪은 뒤에는 공포감이나 불안,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씨 할머니의 남편도 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남편은 전쟁에서 끔찍한 기억과 트라우마로 인해 점점 술을 마시는 빈도가 높아졌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좋은 추억들이 많았던 할머니는 차마 남편을 두고 도망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맡고 살게 키울 수가 없어 고향에 있는 이북 동생의 집에 자식들을 맡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어딜 가든 지금 여기보다는 나을 것이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곳에서 심한 차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농사를 하며 번 돈을 이북 동생에게 보냈어도 동생은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제대로 밥을 주지 않았고 되려 힘든 일을 도맡아 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얘 빨리 일어나지 못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여기도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식들은 꿀꿀이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꿀꿀이 죽은 대부분은 미군 부대에 변형해서 식사를 끝내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었습니다. 휴전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워낙 궁핍했던 탓에 1970년대까지 미군 부대 근처 시장이나 허름한 식당에서 많이 팔았던 것이 꿀꿀이 죽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부모님 곁을 떠나 고된 어린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서야 할머니는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간 자식들을 스스로 못 키운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돈벌이도 모두 홀로 도맡아 하며 자식들이 하고 싶다는 것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자식들도 모두 결혼을 했습니다. 꽤 기나긴 시간을 제가 도하지 않고 자식 뒷바라지에만 전념한 할머니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서야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자식들은 결혼 후에도 할머니의 집에 자주 찾아왔고 할머니는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손에 가득 들려보냈습니다. 결혼했음에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렇게 가득 챙겨줄 때마다 할머니는 항상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도 같이 건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어찌나 착하던지 집에 올 때마다 엄마, 엄마 하며 아주 살갑게 할머니를 대해줬습니다. 엄마, 어디 몸 편찮으신 곳은 없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그래, 고맙다. 새아가 며느리는 할머니가 무언가를 줄 때마다 항상 고맙다며 기쁘게 받았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할머니는 음식과 간식을 아들과 며느리 손에 한가득 쥐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산책을 가려고 하는데 길 모퉁이에 버려진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던 할머니는 낮에 자식에게 주었던 음식과 같은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내려 쓴 손편지가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머니가 줬던 음식들을 아들과 며느리가 그 동네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할머니는 실수로 두고 갔다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식들이 집에 찾아왔을 때 잠시 안방에 들어갔던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잠을 잘 못 주무실 만큼 귀가 예민했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나누는 말을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주시라고 해. 요즘 이런 거 누가 먹는다고? 저번에 주신 것도 냄새 때문에 차 타기 전에 바로 버렸잖아. 버리는 것도 다 일이라고. 저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그래? 그제서야 할머니는 그때 버려진 음식 봉투가 실수로 버려진 게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손 한가득 들고 있던 음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네 주려고 음식을 준비해 놓는다는 게 오늘은 깜빡했구나. 나이 드니 기억이 영 가물가물해. 다음에는 꼭 챙겨주마. 할머니는 애써 담담한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지난번에 챙겨주신 것도 아직 집에 많이 있어요. 이빠른 말을 하며 좋아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가
내심 서운했던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동치미를 조금 챙겨 자식들에게 이거라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지만 할머니는 애써 무시하며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차에 타는 모습을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아들 내외는 곧장집 근처 편의점에서 노란색 비닐봉투를 사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가 눈살을 찌푸리며 할머니가 건네준 동치미 모조리 쓰레기 봉투 안에 담아 집 근처의 모퉁이에 버리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 동치미는 할머니가 이른 새벽부터 만든 것이었습니다. 입맛 없는 여름에 동치미만 있으면 밥 두 그릇은 뚝딱 비워내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음식을 버린 사실을 모른 채 했습니다. 대신 몸이 불편해서 오늘은 준비해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뭐 하나 해줄 게 없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이렇게 뻔뻔스럽게 답합니다. 어머니, 저번에 해주신 동치미가 너무 맛있었는데 서운해요.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가 가슴속으로 씁쓸했지만 이걸 말한다고 한들 관계만 더 나빠지니 그냥 나 하나 모른 척하고 앞으로 안 챙겨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집에 올 때면 뭐 하나 챙겨오는 것도 없고 집에 왔다 해도 할머니와 크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집에 오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항상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잠깐 외출한 사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처가 댁에는 자주 가니? 그럼 처가 댁에 갈 때면 매일 고급 양주랑 좋은 거 사다가 포장해서 들고 간다고. 아들은 자기가 처가 댁에 얼마나 잘하는지 어머니에게 자랑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올 때는 이제껏 딱 한 번 집 앞 편의점에 파는 음료수 세트를 사온 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아들의 자랑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장인 어른이랑 50만 원짜리 양주를 마셨는데 맛이 기가 막히더라고. 청와대 근처에 새로 생긴 한정식집이 있는데 어찌나 맛이던지. 이렇게 자랑하며 끝까지 엄마 데리고 한번 가야겠다는 빈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빈손으로 올 때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기 빠듯한 터이니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자기 친정 챙길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눈치 없는 아들놈은 할머니의 씁쓸한 표정을 보고 그제서야 말을 돌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집 시세 많이 올랐더라. 많이 오르던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집에서 살 건데. 그러곤 할머니가 잠깐 안방에 들어간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볼 일을 마치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아들 내외의 말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은주 공부방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기 큰 방을 자기랑 나랑 쓰면 될 것 같은데. 요새 시세가 많이 올라서 지금 팔면 아주 딱이긴 한데 워낙 관리가 잘 돼서 그냥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 근데 언제쯤 우리 여기로 이사 올 수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요즘 엄마가 치매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저번에도 우리 주려 음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셨을 건데 깜빡하고 안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 확실하다니까. 원래 엄마가 그런 거 절대 깜빡하지 않거든. 아마 조만간 치매가 올 게 분명해. 동생네는 어차피 이 집에 1년에 한 번도 오지도 않으니까 분명 우리한테 넘겨주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오기 싫어도 조금만 참아. 여보, 집을 넘겨준다고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고 나중에 눈 감을 때나 주려고 했었지만.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이 이 집을 어떻게 쓸지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나를 삼촌네에 맡긴 거에 엄청 미안해 하거든. 내가 불쌍한 척 부탁하면 다 들어주실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남편에게 지키려고 보낸 것이었는데 아들은 자신이 그때 부모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이후로 할머니는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녁에는 서가를 가야 한다며 할머니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도 매년 갔던 가성비 고깃집을 예약한다고 합니다. 사실 자식들 큰돈 쓰는 게 아까워 매해 여기를 가자고 몰랐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머니도 고급진 음식을 먹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근처에 대게집이 새로 생겼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을 말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저녁에 처가 식구와 가려고 한 식당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핑계를 대며 엄마 은주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고깃집으로 가면 안 될까? 결국 그날도 할머니는 매해 갔던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오랜만에 딸 아이도 찾아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할머니가 1년 중 유일하게 막걸리를 마시는 날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며 그래도 기분이 어느 정도 풀릴 무렵 자식들이 밖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창가 쪽에 앉았고 밖은 한산의 기에 그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계산할 거야? 많이 나올 것도 아닌데 오빠가 낼 거지? 나는 저녁에 추가해 가서 돈 많이 써야 돼. 돈 벌어서 처가에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나 좀 봐주라. 눈치 보기 힘들다. 나도 내가 내면 와이프가 모발 개발할 거야. 나도 요새 힘들어. 오빠는 엄마 집에 가면서 이것저것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엄마가 주는 걸 오죽 좋아해. 집에 나 오면서 그런 말을 해라. 거기 매번 들리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줄 알아? 이렇게 점점 언성을 높이는 자식들을 보며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뒷주머니에 있는 작은 흰 뭉치에서 돈을 꺼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다시 자식들이 돌아왔고 할머니는 화장실을 간다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면 자식들이 찾아오게 뻔했기에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은 공원에 사람도 없고 참으로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들리는 것은 할머니의 숨죽인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식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눈물을 다시 한번 삼켰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거실에서 들려오는 하하고 TV 보며 웃는 소리가 할머니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남보다 가족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며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어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자식은 없다고, 이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런 부탁 저런 부탁을 했었는데 할머니는 그 날로부터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부탁할 때면 자식들은 억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었던 것도 많이 포기했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스스로 부딪혀 배워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버스 타는 것부터 택시 잡는 법까지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며 실수도 해가며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자식들에게 부탁해서 귀찮아하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집만큼은 절대 자식들에게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주택연금 받는 법을 자식들에게 물어봤자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도 할머니 스스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혼자 지내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며 자식들이 집에 와도 이제는 문만 열어주고 자기 할 일 하기 바빴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아들 내외는 할머니의 방을 뒤적이다. 할머니가 집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담보로 주택연금 받으시려고요? 누구 맘대로? 요? 누구 마음대로라니? 내 집,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아니,
이 집 저희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집에 얼마나 자주 와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모시긴 뭘 모셔야? 내가 준 거 전부 다 버리기나 해놓고 버릴 거면 너네 집 주변에 버리지 왜 내 집 주변에 갖다 버리냐? 그리고 애초에 너네가 이 집에 올 때 뭐 하나라도 제대로 들고 온 적이나 있니? 너네 친정한테는 그렇게 돈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할머니의 말을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던 며느리 대신 이제 아들이 와서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이 집에서 평생 혼자 살아서 뭐 하게요? 치매 걸리면 누가 돌봐준다고요? 치매라고 내 기억력 아직 멀쩡하다. 저번엔 너네가 하도 주는 걸 갖다 버리길래 일부러 거짓말한 거다. 나 아직 생생하고 설령 치매 걸린다고 해도 너네한테 돌봐달라고 할 일 죽었다 깨어나도 없으니 그만 썩 나가거라.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아시는 건데요? 저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요. 걱정? 너네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네 욕심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집, 내가 애지중지 가까운 내 인생이 담긴 곳이다. 너네한테 넘겨줄 생각은 일절 없으니까 그만 썩 물러가거라. 처음 보는 할머니의 모습에 놀란 아들과 며느리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할머니는 이후 복지관에 가서 수업도 듣고 집에 있을 때면 화분을 가꾸는 등 그간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기보다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입니다.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보며 웃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을지 알게 됩니다. 집 근처 복지관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저축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근육이 빠지지 않게 꾸준히 운동하세요. 명상도 좋고 흙을 밟으며 맨발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마음으로 살다 갑시다.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래. 자식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운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날 때는 부와 권력, 명예도 다 놓아버리고 빈손으로 홀가하게 미소 짓고 떠나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삽시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밟아둔다면 재물의 노예가 되어 가진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업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날 때는 순서도 없고 언제 떠난다는 계약도 없어 몇 분 후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합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계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맙시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이 생애에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보람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나이 먹어서 얼굴에 주름이 늘고 늙어가는 것을 서러워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줍시다.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세요. 산에도 가고 술도 한잔 나누며 노후를 외롭지 않게 즐겁고 행복하게 보냅시다.
노년에 친한 친구가 한 사람만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이 그때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 나이가 다 되어보니 실감이 납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3가지만 꼽으라면 첫째로 가까이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로 취향이 같고 건강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생활 여유가 같아야 함께 여행도 하고 술 한잔 기울이며 이야기도 부담 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운명이 닿아 부르면 큰 고통 없이 미소 짓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이 아닐까요?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